네, 엘리엇입니다. 네, 댓글을 보다가 생각나서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전세가랑 매매가가 반대로 가는 때, 특히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냐, 그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그 글에다가 답변을 또 한 두어 분이 또 달았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진짜 그러네. 우리 시장에서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목은 이제 댓글을 보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뉴스를 보고서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오늘은 댓글을 보고 영상을 찍는데, 약간 사람들 궁금증 유발을 하기 위해서 댓글이 기가 막혀.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댓글에다가 무슨 누가 쌍욕을 적어놨나, 그런 오해를 하면서 한번 클릭해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 질문이 뭐였냐면, 과거 전세가 상승기에 매매가 하락한 때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질문을 잠깐 먼저 볼게요. 네, 이겁니다. 그리고 네. 폭등론자들은 전세난 때문에 집값 폭등할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저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어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수님께서 2009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올랐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댓글에 보니까, 볼게요. 하반기 전세가 폭등으로 매매가 작년처럼 또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들, 언론들이 많은데 오판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번에는 작년처럼 영끌이나 이 젊은 애들이 패닉 바잉하지 않고 집은 안 살 거다. 월세로라도 감수하고 한 1, 2년 정도 버틸 거다. 앞으로 물량 계속 나오고 금리도 한두 번 이상 올릴 텐데 어떤 누가 이 거품 가격에 집을 사겠느냐. 그리고 전세 물건, 월세 물량도 늘면 늘었지 지금 줄지도 않고 있다. 맞는 말 같아요. 전세난이 심해지면 매수보다는 월세로 잠시 버티고 집은 안 산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가 폭등으로 또 매매가 폭등한다는 건 물론 입지장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개구라다. 오늘 명언이다. 개구라. 개구리 오타 아닌가? 하여튼 이런 말은 개구리다. 우리 개구라 이런 비속어 쓰지 말자고요. 개구리. 일단 전세가 폭등으로 또 매매가 폭등한다는 거는 개구리다. 어저께 밤늦게 올린 걸에 대한 댓글이었나 보네요. 보니까. 근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불 끄고 이제 잘려다가 이렇게, 이거 참, 역시 저는 40대 후반의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짱이라니까. 제가 약간 마당새, 병강새. 근데 성함이 준섭이면은 남잔데. 자, 일단 개괄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한번 1988년부터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1데이터하고 그 전은 월 데이터를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색 선 있죠? 요게 전세가입니다. 그리고 둘 다 CPI로 나눈 실질 지수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고점을 보니까 91년에 노태우 대통령 그 일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일본 부동산 상투 치면서 같이 상투 쳤죠. 그 다음에 박살 났습니다. 근데 전세가는 옆으로 겼어요. 그 전에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이 올랐는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세가가 하락한 게 아니에요. 상승한 거예요. 왜?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물가로 나누니까 얘가 낮은 거로 보이지. 그러니까 보합 정도 됐다 그러면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다음에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이때까지 계속 같이 오르다가 여기서 잠깐 전세가가 꺾였는데 매매가는 올랐네요. 거꾸로 갔네요. 그 대신 이건 잠깐 한 1년도 안 돼요. 이때는 카드 사태 때문에요. 그러니까 카드 사태가 왔을 때 위기가 누구였냐면 저신용자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기가 오면은 돈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땡기다가 못 땡기면 할 수 없이 전세를 빼잖아요. 만약에 7억짜리 전세를 빼서 2억 사업 자금이나 갚거나 하면서 5억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평수를 낮춘다든지 약간 외곽으로 간다든지, 보통 그런 게 위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아마 이건 그때 같아요. 그 이후로 물론 이제 강도는 다릅니다. 매매가 버블세븐이 폭등할 때 전세가도 올랐지만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전세가 폭락할 때 같이 폭락했고요. 올라갈 때 올라갔고, 내려갈 때 올라갔네. 여기 있네. 여러분 여기 맞죠? 일단 그 다음에 2013년도 보면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매매가 급하게 올라가고 전세가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죠. 이때가 아마 제 기억에 헬리오 고동 물량 입주할 때 같은데, 그때 9.13 대책 이후에 9월 22일 날 곡제 친 거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조정 받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매매가 급하게 올라가고 전세가는 천천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매가 급하게 올라가고 전세가는 보통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게 물가로 나눠서 CPI로 나눠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게, 작년 여기가 19년 12월이니까 작년 6, 7월 달에 이때 급할 때 패닉 바잉 때 요때네요. 요때 보시면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임대차 3법 중에 3개가 통과되면서 한 개는 뭐 1년 있다 시행하는 거였죠. 그때 그 직전부터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세가 이중화 현상. 재계약하는 매매가와 전세가와 신규 계약하는 전세가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한 60% 10억짜리를 전세가를 10억짜리로 한 5억이나 6억 정도 전세 들었다면, 이게 막 신규 계약은 물건이 없으니까 막 8억 이렇게도 막 전세 계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중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KB나 감정원에 비해서 이게 약한 이유는, 저는 이거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거든요. 매매가를 세대수로 곱해서 더한 게 시가총액이고, 매매가 시가총액 그거로 지수한 게 스타 인덱스고요. 매매가의 계약서상의 100개 아파트의 계약서상의 전세가와 세대수를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게 전세가 시가총액인데, 그것을 지수로 만든 게 요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는 이중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같은 평 쓰면 대충 비슷해요. 가격이 뭐 위층 아래층 요 차이는 있어도. 근데 전세가는 재계약은 6억인데 신규 계약은 10억 하거나, 재계약은 뭐 3억인데 신규 계약은 뭐 5억에 한다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73%가 재계약했다고 그랬어요. 임대차 혜택을 받는 거죠. 그건 한 5%만 올려줘도 되니까 얼마 안 올려도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재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7건은 재계약이고 2건 남짓은 신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이 워낙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KB나 감정원은 신규 계약 것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재계약은 편입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엄청 상승하는 것만, 높은 것만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니까 전세값이 폭등한다고 하는 건데, 국토부나 저나 계약서상의 전세 계약금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분, 즉 연장분이 더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는다. 최근 한 1, 2년. 근데 앞으로 한 1, 2년 있다가 요 현상은 해소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단 이거 잠깐 봤죠. 전체적인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월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바꿔보면, 이거 제가 전세가율 것 때문에 한 건데, 뭐 차트는 똑같아요. 일봉이나 월봉이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어디냐? 요 부분. 아까 그 댓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전세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하는데 매매가는 하락하는 구간 거의 유일해요. 91년 후반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매매가도 거의 오르지를 못했어요. 물가로 나눠서 그렇지 살짝 오르고, 이때도 조금 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대세 하락기 때 이런 현상이 잠깐 있었는데, 이때는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 정도 상승이면요 엄청 급등한 거예요. 왜냐면 CPI로 나눈 게 이 정도면 안 나눴을 때의 명목 지수는 엄청 강했다는 거야. 자,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거는. 자, 요 부분을 잘 봅시다.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트 볼게요. 이제 이건 일본 가지고 만든 건데, 보조지표를 보는 건데, 이 부분 2009년 10월 달이 상투였어요. 두 번째 상투.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때 전세가는 2008년 12월에 이때가 리먼 쇼크 터졌을 때네. 막바지 국면. 그 다음에 쫙 올랐네. 지금까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좀 전에 댓글을 보면요, 이 댓글을 잘 봐야 돼요. 이분 진짜 고수 같아. 생긴 게 고수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력만 고수고 얼굴은 고수 아니에요. 탤런트 고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2009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가 아니고 2009년도 아니고 2009년 하반기예요. 하반기.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진짜 하반기인가? 볼까요?
매매가 올랐어요. 전세가 올랐어요. 이때는 뭐 이상한 거 없어. 왜냐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지금 방향 같은 건 우리는 취급 안 해. 지금 오늘의 주안점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꾸로 갔을 때, 거꾸로 타는 보일러,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 쇼킹 부동산 요즘에 맨날 거꾸로 자기가 말한 것도 거꾸로 하고 막 그러대.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댓글 다신 분처럼 2009년 초반부터 반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10월이네. 10월 달 이후에 꺾였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 남유럽들 있잖아요. 피그스 걔네들 재정 위기 나갖고 박살 나는데, 그 여파 때문에 우리도 같이 미국 케이스 실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지금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때였어요. 근데 매매가는 전세가는 폭등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 왜 사람들이 이게 매매가가 떨어져서 싼데 왜 안 사고 전세를 살았을까?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왜 더 비싼 전세를 살까? 해보면 앞으로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전세를 살게 돼요. 그리고 전세 품귀 현상, 전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여기까지네요. 그다음에 2013년 이후부터는 같이 움직였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줍시다. 이거는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어느 전문가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들과 멘트예요. 그냥 말로 내가 옛날에 내가 한 20년 부동산 했는데 내 기억에 2009년인가 10년인가 대충 뭐 그때 매매가가 폭락하는데 전세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 맞아, 내 기억이 나.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공부가 안 돼요. 머릿속에 한번 들었다가 잊어버리는 거지. 체감이 안 돼요. 체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보다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중학교 때 우리의 19금 그거 있네. 백견이 불여일촉이라. 그래갖고 맨날 우리가 야동 보고 막 만화 가져가서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중에 대가리 큰 놈이 있어. 약간 대학생 필 나는 그런 등치 크고 뒷자리 앉는 애 있잖아요. 맨날 선생님이랑 막 맞담배, 그건 아니고, 그런 애가 하는 게, 야, 100번 보면 뭐하냐? 한번 만져봐. 딱 이런 거야. 중학생인데.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뒤에서 나 브레이크 댄스 추고 막 그것만 기억나지. 저는 순진해갖고.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비주얼하게 역사적인 자료를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300년 전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유튜브나 이거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일본, 미국, 유럽에도 없어요. 지구에 아무도 없다니까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태양계에도 없고 은하계에도 없고 저 멀리 9개월 비슷의 속도로 9개월 걸려서 갔다 왔던 안드로메다에 딱 2명 있다 그랬죠. 그게 엘리엇이에요. 자, 여기서 보셨죠?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이 부분 아예 입력을 해놓으세요.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 말까지 그 매매가는 폭락하는데 전세가는 폭등하더라. 여기 요 박스권을 잘 기억해 주세요. 박스권 요거.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나를 잘 봅시다. 이때 보니까 전세 그 수급지수가 출렁출렁했네. 위에서 요게 전세 수급지수거든요. 지금도 출렁하다가 빠졌다 다시 출렁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 지수는요. 매매 거래 건수 있죠. 동향. 이거는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여기도 바닥이네. 이렇게 폭등하는 패닉 바잉이 아니고 이때도 바닥이었고 이때도 바닥이었고.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급등할 때는 매매가의 거래 건수가 완전히 죽는구나. 전세가는 뭐 다시 여기는 없으니까 나중에 살펴봐야겠죠. 자, 아주 좋은 자료였죠.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볼 거는 이거 2000년 이후부터 밑에 게 거래 건수거든요. 색깔별로 연간이에요. 근데 여기 초록색이 서울 월간 전세 거래 건수예요. 근데 보니까 하락할 때 보니까 전세 건수는 계속 많어. 전세는 거래 건수는 계속 많은데 매매 건수가 완전히 죽었네. 그런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드니까 매매 거래 건수가 전세 건수를 자꾸 넘느드네. 그러다가 9.13 대책 이후로 한번 7개월 조정받을 때 매매 거래 건수가 확 줄었는데 전세 거래 건수는 계속 그대로 유지해.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작년 한 중순부터 전세 거래도 줄는데 매매 거래는 더 줄어. 근데 지금 전세 거래 줄는 거는 뭐냐면요. 이사를 안 가. 사람들이 재계약을 해요. 73%가 재계약한대요.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 없지.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이 딴 데 이사 가야지. 넓은 데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가든지 그 물건이 빠져야지 그 물건이 전세 물건으로 나오는데 그 물건이 안 나오니까 전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세 품귀 현상 어쩌나 맨날 뭐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두 번째 댓글 다신 분 말처럼 이번에는 작년처럼 전세 패닉 폭등하면 젊은이들이 연끌 패닉 바잉 이거 하면서 월세 살 바에는 차라리 매매하자. 그런 거를 올해는 안 할 것 같다니까요. 차라리 한 1, 2년만 월세로, 전세가 비싸면 월세로 버틴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7월 달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청약 물량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물론 청약한 대로 해서 당장 내년에 집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전세나 월세 살면서도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본물처럼 나온다고요. 주산연에서 나온 거 봤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연평균 7만 호가 공급이 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11만 호가 공급이 된다. 서울에. 그리고 평균 4만 호 이상 증가된다. 그러면 50% 증가해요. 나중에는요. 저 물량을 누가 받아줄까 겁이 난다니까. 나중에 2, 3년 후에는. 그러면 전세가 진짜 널렸고 우리 리얼아이 박감사님 얼마 전에 농담 봤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뭐 천지 때깔이 삐까리 뭐라 하셨죠? 천지 때깔이다 천지 때깔이라 될 거예요. 전세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막 인력 버블세븐 때 2, 3억 낮춰야지 거래가 되고 했다고요. 저는 그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자 이제 전세 거래와 매매 거래는 한번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네. 근데 지금은 전세 거래랑 매매 거래랑 같이 주는 상황인데 매매 거래가 훨씬 많이 줄더라. 그리고 그 대신 전세 거래는 왜 2011년부터밖에 없나요? 여기 분홍색 보이죠? 분홍색. 이게 전세 거래 건수거든요. 근데 하락기에는요. 전세 거래보다 매매 거래가 반밖에 안 돼. 반밖에 50%밖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상승기 때 보니까 2015년에 분홍색 전세 거래 건수를 빨간색 매매 거래 건수가 막 다 뛰어넘어 버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약하죠. 전세가보다는 매매 거래가 훨씬 적죠. 근데 오르긴 올라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되게 약한 거라니까. 작년, 재작년 최근에 3, 4년 동안에 있었던 매매 상승률의 기울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서 올라가는 거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나중에 빠질 때는 거래가 없이 빠져요. 차곡차곡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월간 구별로 매매 거래 건수가 한 거니까. 자, 오늘의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012년 이후로 요 봉 차트 1봉 차트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100개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라서 센 놈이고, 요 까만색 선은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발표하는 서울시 전수조사에서 나온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다음에 요 하늘색은 시가총액 100개로 제가 만든 전세가 지수인데 이중 가격이라서 또 CPI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세진 않는데 그래도 전고점 넘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여기 위에 써볼게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고요. 스타100 종목이 있고요. 스타100 종목의 전세 가격이 있고요. 2003년부터입니다. 케이스실러 미국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있고요. KB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가 있고요. KB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 있고요. KB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 있고요. 그 다음에 FRB 기준금리가 있고요. BOK 하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굳고채 10년물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또 헷갈리죠. 근데 엘리엇이 가장 잘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남봉꾼, 그 다음에 40대 구독자가 많은 40대 아주머니가 99%라 그랬죠? 제 구독자 여기 40대 후반 아줌마 아닌 분들은요, 자진 탈퇴하세요. 댓글도 달지만, 댓글 달고 탈퇴하세요. 저는 여기는 40대 후반 아주머니만 모십니다. 제가 마당새 필이 좀 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뒤통수가 뒤통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뒤통수 약간 병강세 필 나지 않나요? 예, 안 나요? 안 나면 말고. 그래갖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겹치기. 그렇잖아요. 겹치기 대마왕. 풍차가 있는 모텔에 풍차 도느냐 안 도느냐의 비밀을 파헤친 최초의 남봉꾼. 예. 남봉꾼이랑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병강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게 뭐냐면, 요게 원래 금리 차트예요. 금리 차트. 자, 녹색이 BOK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올리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3번 올리냐 5번 올리냐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색은 미국 FRB 기준금리.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금리 상승기. 파란 거는 금리 하락기. 그다음에 분홍색은 10년물 국채금리. 이거는 그냥 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차트는 주택 가격 지수 차트예요. 아파트 차트. 자, 여기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헷갈리니까 요 죄송합니다. 연두색은 미국 케이스 실러 10대 지수 아파트 지수. 이거 좀 건조하네요. 그 다음에 요 분홍색 선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계약서 전수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이제 제가 만든 스타 100 인덱스 시가총액 상위라서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지. 그 다음에 요 불그레스름한 거는 100개 아파트의 KB 지수예요. 그러니까 2006년 말 7년 초에 상투였던 버블7의 상투였던 제 100개 지수랑 2008년 9월 달에 상투친 KB나 감정원의 지수랑은 달라요. 고점이. 왜? 이때는 버블7이 엄청 폭등했고, 이때는 노동왕이 폭등했고, 이때 버블7이 폭락기인데 거래가 많이 된 거를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때 상승한 거로 나온다. 제 데이터랑은 좀 달라요. 빨간 거는 그러니까 KB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다음에 파란 거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예요. 파란 거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 이렇게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 다 KB 지수예요. 전국 거는 그냥 회색인데 그냥 빼놓을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 스타 100 종목의 전세 인덱스예요. 보라색 이렇게 빠졌다가 버블7 올랐을 때 같이 올랐다가 리먼 사태 때 빠졌다가 더 급하게 올랐다가 매매가 지수 빠지는데 계속 올라 지금 했다가 그다음에 9.13 대책 이후에 매매가 지수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이때 뭐였어요? 약한 전세난 있었죠? 헬리오 고덕지구 이때 전세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르는데 최근 1년 동안에 오르는 게 조금 생각보다 약한 이유는 뭐냐? 이중 가격 70%는 재계약이고 20 몇 프로가 신규 계약인데 실거래가는 재계약이 더 많이 신고됐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오른 여기 예를 들어서 전세지수 있죠. 파란 거. 전세지수는 지금 상당히 급하게 올랐죠. KB 거. 실거래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왜? 재계약이고 얘는 신규 계약으로 하거든. 자, 지금 차트를 봤죠. 자, 방금 봤던 이거 보세요. 금리 차트랑 아파트 매매가 차트랑 전세가 차트랑 두 가지 차트를 제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겹치기. 자, 겹친 게 이거예요. 다시요. 금리 차트랑 매매 전세가 차트랑 겹친 게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금리 나와라 뚝딱. 그다음에 아파트 나와라 뚝딱. 금리 나와라 뚝딱. 자, 이게 합친 거고요. 요거는 매매가, 요거는 금리.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가. 자, 이제는 합쳐놔도 이제 알겠죠? 합쳐놔도 이제 제 마우스 잘 따라가서 헷갈리시면. 자, 제가 관심 있는 게 뭐였어요? 관심 있는 게 요거였죠. 요 부분. 우리 KB 지수로 할게요. KB 아파트 매매 지수, 그 다음에 KB 아파트 전세 지수. 요 두 가지만 볼게요. 빨간색과 파란색이에요. 자, 아까 2009년 하반기래매, 여기 2009년 하반기, 여기부터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 말까지, 요까지는만 봅시다. 요까지 딱 보니까 뭐 다 같이 봐도 되겠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를 봐도 빠지고, 그 다음에 엘리엇의 스타 100 종목, 상위 아파트 100 종목 강남권 위주로 거길 봐도 빠지고, 그 다음에 KB 매매가 지수를 봐도 빠지고, 케이스 실러 지수를 봐도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오르네. 그런데 문제는 보라색이 스타 지수 전세 지수예요. 여기 이 박스권 안만 봅시다. 스타 100 종목 지수도 오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 KB를 봐도 오르고. 이제 눈에 보이나요? 다시 볼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빠지고, 스타 100 종목 100개 아파트 센 놈들도 빠지고, 그 다음에 KB 매매가도 빠지고, 케이스 실러 지수도 빠지는데 100개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 종목의 전세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도 오르고. 뭐가 울리나요? 지금 마이크가 조금 이상했나요, 여러분들? 조금 뭐 울린 것 같아. 됐죠?
아, 이 국면이 있었구나. 다른 데는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오를 때 오르고 같이 내릴 때 같이 내려요. 이게 매매가나 전세가가. 근데 2009년 하반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까지 한 3년 동안, 여기서 거의 3년이네, 3년. 여기 2010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3년이에요. 요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과연 이때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북한이 무슨 영변 핵실험을 했나? 코로나가 나왔나? 뭐였지? 그럼 이전에 뭐가 있었나? 아, 이거 리먼 사태로 폭락을 했 다음 이후구나. 2008년 말에 리먼 사태로 폭락을 해갖고 아파트도 다 폭락했다가 2009년 초반부터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2009년 말에 다시 꺾였어요. 매매가가. 아, 그때 리먼 사태 그러면 기준금리를 완전히 폭락을 시켰잖아. 그래서 초저금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리를 다시 올렸죠. 그러네. 그러면 금리만 다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 자, 여기가 2009년이면 2009년 말이면 여기에요. 2009년 10년부터 여기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여기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보세요. 매매가는 오르고 아니다 거꾸로. 매매가는 이 시기에 요 시기에 매매가는 빠지는데 전세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요. 이 직전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까지 반의 반토막을 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왜냐면 대출받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매매가가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기도 쉽지만 전세가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 1억, 3억짜리를 4억으로 이사 갈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매매가 전세가가 이때는 같이 올랐어요. 같이. 매매가 전세가 같이 올랐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2010년 7월부터 금리를 5번을 따다닥 올려. 여기 5번이라고 써있네. 5번. 이때는 8번 올렸어요. 5번 따다닥 올렸어. 그러면은 쥐약 아니에요. 쥐약. 매매가나 전세가나 둘 다. 근데 매매가는 폭락을 하는데 전세가는 그래도 재작년 몇 년 전에 비해서 5% 4% 이때보다 이제 3% 조금 넘으니까 시중금리는 한 5%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할만해.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가장 먼저 드는 건 뭐예요?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금리는 올리고 케이스 실러지도 폭락하고 유럽, 남미, 피그스 해가지고 다 망한다고 그러고 디폴트 선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발을 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 팔아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자, 이 합쳐진 지수를 볼게요. 자, 요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폭등론자들이 앞으로 전세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런 때가 있었냐. 그런데, 우리 민수님께서 2009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이거는 오르네. 2012년 하반기까지예요. 2013년 초에야. 근데, 이것도 맞아요. 하반기는 맞네. KB나 감정원은 2013년 8월, 9월이 바닥으로 나와요. 제가 만든 거나 국토부 실거래가는 12월 말이 바닥으로 나오고. 어쨌든 뭐 거의 맞았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기 KB나 감정원 기준으로 말한 거니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자, 이때 거꾸로 갔다. 그래서 오늘 방금 확인해 보니까 진짜네. 매매가 폭락하는데 전세가는 폭등을 했네. 요 부분, 요 노란색 부분이 말하는 거예요. 주로. 아주 정확했네요. 자, 오늘 댓글 열전. 댓글이 기가 막혀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과거 전세가 상승기에 매매가 하락한 때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제가 비주얼하게 엘리엇에서밖에 할 수 없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단순한 경험이나 뉴스나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이렇게 길 방송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경험하셨죠? 자, 그래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음악을 틀으면서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도 또 뉴스에 또 뭐 이상한 게 있거나 댓글에 이상한 거 있으면 특히 19금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